네, 안녕하십니까. 영화 트루먼 쇼와 SNS로 타인의 삶 엿보기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될 국어국문학과 김희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트루먼 쇼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유명한 영화고 여러분들도 어디선가 접해보셨을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뭐 익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저도 점차 중요한 내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설명을 하겠지만, 여하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그리고 제가 트루먼 쇼와 SNS를 어떤 식으로 연관을 지을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제 발표를 들으신다면 아마 더 이해가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일단 발표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본격적인 발표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트루먼 쇼라는 영화에 대해서 의논을 할 텐데 이 트루먼 쇼가 대충 어떤 영화인지 알고 가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이런 정보 데이터베이스 준비를 해왔습니다. 1998년 6월 5일날 개봉을 한 영화고 벌써 20년이 더 된 영화네요. 그쵸? 이 짐 캐리 씨가 주연을 하신 영화인데 사실 짐 캐리 씨가 이 영화 하기 전까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코믹한 영화에만 출연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짐 캐리 씨가 이런 영화에 출연을 하면서 나도 진지한 역할 굉장히 잘할 수 있다. 라는 걸 대중들에게 굉장히 어필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내용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영화고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성공을 거뒀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런 시상식들에서 노미네이트가 되기도 하고 실제로 수상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돈도 굉장히 많이 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사실 트루먼 쇼의 내용은 어느 정도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분이 이제 트루먼이 살고 있는 세계, 씨 헤븐을 창조한 창조주죠. 크리스토프 씨고요. 여하튼 어떤 이런 굉장히 트루먼 쇼가 내용적으로 훌륭한 영화이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서술했듯이 종교적, 철학적, 현실적, 실존주의적, 공리주의적, 뭐 어떤 미디어성의 외교에서 분석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오늘은 저희가 미디어 관련 해석을 통해서 트루먼 쇼를 SNS와 연관지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 트루먼 쇼를 세 가지 테마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분석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이건 교수님의 잘못입니다. 저것만 가지고 20분을 발표를 할 수가 없어요. 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트루먼 쇼라는 영화를 너무 좋아하고, 이런 거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로 더 세분화해서 SNS와 연관을 지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다뤄볼 내용이 어떤 가짜로 점철된 삶이죠. 이제 온 주변에 가짜들이 넘쳐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걸 SNS와 한번 연계를 지어볼 거고, 두 번째로는 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삶에 대해서도 한번 발표를 해볼 거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 SNS의 간접 광고가 굉장히 많잖아요. 간접 광고의 범람이라는 주제로도 발표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SNS가 가진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특징들을 의거해서 제가 발표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요거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편성입니다. 이제 SNS와 같은 경우는 줄글로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단문과 사진을 통해서 소통을 하잖아요. 요 녀석이 간편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전파성입니다. 이제 SNS의 황금기를 이끈 그런 SNS가 아무래도 트위터와 페이스북이잖아요. 물론 요새는 다른 요런 SNS를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뒤처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전파성 같은 경우는 저는 트위터가 여전히 최고라고 봅니다. 글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유가 되는 거죠. 불특정 다수에게. 그 녀석이 전파성이라는 특징이 될 거고요. 이 확장성이라는 특징은 사실 이 전파성과 어떻게 보면 되게 유사해 보이는데 분명히 다른 특징입니다. 확장성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글들이 공유가 된다는 점에서는 전파성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이 확장성이 가지는 것은 내용들이 덤타 추가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A라는 이야기를 했으면 이 A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이 가진 견해들을 추가하는 것이 A-가 되겠죠. 그리고 그 A-라는 글을 공유를 하고 그 A-라는 글은 다시 뭐 A-가 되는 그런 현상이 확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보신 SNS의 세 가지 특징을 유념을 하시고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짜로 점철된 삶이 되겠죠. 이 트루먼은 시 헤븐이라는 스튜디오 속에 살고 있고 그를 둘러싼 세계가 몽땅 허구인 거죠. 이게 일부만 허구인 게 아니라 전부 다 페이크인 겁니다. 이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조명입니다. 이 조명이 뭐냐면 이 조명에 시리우스 9이라고 적혀 있어요. 시리우스 같은 경우는 큰 개 자리로 굉장히 유명한 별자리인데 이 별자리를 구성하는 별조차도 사실은 전구이고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보시면 바다가 있어요. 굉장히 큰 바다가 있는데 이 트루먼이라는 친구가 배를 타고서 폭풍우를 헤치고 이 바다 끝까지 갔는데 정말 이 바다 끝이 세계가 둥글지 않고 저렇게 벽이 있는 겁니다. 이 세계뿐만 아니라 그가 만나는 사람들 또한 모두 연기자들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SNS와 이런 가짜들을 연계지어서 첫 번째로 찾은 예시가 뭐냐? 페이크 셀러브리티입니다. 가짜 셀러브리티죠. 네. 예시를 한번 들어볼 텐데 사실 내가 예시로 안 좋은 분들 이렇게 끌고 온 분들 있잖아요. 최대한 실명 언급을 피하려고 하는데 뭐 사실 실명 언급 피해도 여러분들 다들 뭐 대충 눈치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안 좋은 예시 같은 경우는 최대한 실명을 언급하지 않고 제가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태. 굉장히 뜨거운 사태죠. 여전히 뜨거운 사태고 그 사태의 시발점인 배구계에서 사실상 퇴출된 모 선수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받고도 SNS를 계속해서 이용을 해왔는데 이 사람이 SNS에 올린 사진들, 뭐 명품 사진들 또는 뭐 기자 사진, 일 사진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그녀의 것이 아니라 핀터레스트라는 사진 공유 사이트에서 도용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결국에 이 선수가 SNS에서 탈퇴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분 같은 경우야 운동선수고 뭐 실력적으로는 비판을 받을 게 없기 때문에 이분이야 뭐 페이크 셀러브리티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셀러브리티 분이 계세요. 인스타 팔로워가 30만이 넘나요? 얼굴도 굉장히 이쁘시고 근데 이분이 굉장히 옛날부터 지금까지 곤혹을 겪고 계신 게 뭐냐면 자기 사진을 도용해서 자기인 양 행세하는 그런 가짜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사진을 도용해서 페이크 셀러브리티 행세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이런 SNS상의 가짜로 점철된 삶, 두 번째 예시는 페이크 뉴스입니다. 물론 페이크 뉴스와 같은 경우는 SNS가 발전하기 이전부터 있어왔던 문제점 중에 하나지만 SNS가 탄생하고 나서 이 페이크 뉴스가 정말 이 전파성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야기가 되는데 제가 어떤 발표에 있어서 항상 이 페이크 뉴스에 대한 예시를 들어야 될 때 항상 이 뉴스를 예시로 듭니다. 가수 김은국 씨가 2018년도 미투 운동이 어떤 정점에 달했을 때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뭐 방송에서의 김은국 씨가 그런 어떤 4차원 캐릭터가 바른풍행과는 거리가 좀 있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김은국이 성범죄자다 라는 어떤 일련의 정보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도 않고 SNS를 통해서 일파만파 퍼져나가면서 뭐 사실상 김은국 씨가 아예 성범죄자가 돼버리죠. 근데 김은국 씨가 무혐의 판결을 받고 애초에 뭐 성관계 그런 정황도 없었고 그리고 폭로한 여성이 오히려 이런 금전적인 보상금을 눈독 들이고 의도적으로 김은국 씨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대한민국 미투 운동이 어떻게 보면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네, 가짜로 점철된 삶의 마지막 예시는 여론조작
선동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여론조작과 선동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굉장히 좋은 예시들이 많은데 굳이 수업 시간에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뭐 여러분들은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 핫한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모 걸그룹 멤버가 학창 시절 동급생이던 배우 서진애 씨를 따돌린 그런 따돌림의 주동자이자 뭐 기타 여러 학교폭력 사태의 가해자로 지목을 받았었는데 그녀가 소속사를 통해서 오히려 서신혜 씨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아가는 여론을 형성해서 죄를 서신혜 씨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었죠. 다행히 뭐 추가 증언들도 나오고 서신혜 씨가 용기 있게 고백을 하면서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봐야죠. 물론 무죄 추정 원칙을 지켜야 되긴 합니다만 정황상 이분이 사실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 SNS를 통해서 가짜로 전달된 삶이라는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꼽자면 저는 요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의 전파성, 그리고 두 번째는 기자들의 무책임함. 아마 그런 게 이런 가짜로 전달되는 삶의 근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 SNS가 언론으로의 역할을 할 정도로 영향력이 강해졌는데 SNS는 사실 검증되지 않은 개인들이 글을 쓸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특징들이 확인되지 않고 자극적인 정보들이 굉장히 빨리 퍼지게 됩니다. 근데 또 그거를 무책임한 기자들이 이런 미확인 정보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을 갖다가 사실로 단정짓고 공론화를 해서 가짜 정보들이 빠르게 확산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SNS를 통해서 분석을 해볼 트루먼쇼의 어떤 두 번째 주제는 삶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점입니다. 트루먼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되고 있죠. 뭐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이 찬장 뒤지는 씬으로 제가 알고 있고 두 번째 씬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니까 책을 읽고 있네요. 하여튼 그의 이 모든 삶들이 여과도 없이 모두에게 방송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저희의 큰 주제와는 뭐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넓게 본다면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왼쪽 사진이 이경규 씨가 2016년도에 무한도전 예능총회 집에 나온 사진인데요. 여기서 이경규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리얼리티 예능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생리얼의 시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어떤 쇼 프로그램에서 버라이어티형 예능의 포맷을 가진 그런 프로그램들이 거의 다 종말을 하게 됐죠. 남아있는 프로그램들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리얼리티 예능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죠. 나 혼자 산다가 대표적이죠. 이 사람이 사는 삶을 그대로 이 가감 없이 보여주는 그런 리얼리티 예능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 이 리얼리티 예능조차도 이 시청자들이 출연자에게 정말로 진솔한 모습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런 트루먼 쇼와 같은 하이퍼 리얼리티 쇼가 도래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하이퍼 리얼리티 쇼는 굉장히 방송계에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하이퍼 리얼리티 쇼가 더 많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무방비로 노출되는 삶은 셀러브리티들, 어떻게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들이 사실 그런 대상이 되기가 워낙 쉽죠. 이미 한 차례 비공개 SNS를 통해서 미성년자 신분인데 성인과 그런 열애 사실이 유출되고 또 욕설 논란에 휘말렸던 모 배우가 얼마 전에 또 한 차례 비공개 SNS를 통해서 욕설 논란에 휘말렸죠. 심지어 이번에는 정말 입에도 담지 못할 정도의 상스러운 욕설들이 포함이 돼서 더더욱 논란이 심해졌죠. 그래서 그녀가 이거 사실 친구가 공동으로 사용한 계정이다 라고 해명을 하면서 일단락이 됐는데 근데 하지만 이후 불법 영화 공유 사이트를 통해서 영화를 관람한 사실을 공개 SNS를 통해서 떠벌리면서 어떤 스스로 그런 제기하는 기회를 걷어차게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배우 차승원 씨와 같은 경우도 SNS를 통해서 개인사가 유출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차승원 씨의 아들 찬호아 씨가 사실은 자신의 친아들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모 남성이 차승원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라는 것이 SNS를 통해서 일파만파 퍼지게 되고 뉴스에까지 보도가 되었는데 이에 차성원 씨는 22년 동안 숨겨왔지만 사실 이 아이는 내 가슴으로 낳은 아이다 라고 말하며 끝까지 자신의 아들을 지키고 가정을 수호할 거라는 입장을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우리들도 이런 무방비로 삶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점이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의 70%가 직원을 채용할 때 SNS를 참고하여 채용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SNS 활동 내역 중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은 행위가 적발될 때 지원자들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거죠. 하지만 SNS를 검열하는 행위가 정당한 채용 과정이 될 수 없고 사생활 침해를 한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언급한 이런 SNS를 검열해서 취업 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부적절한 글을 쓴 그런 잘못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정말 삶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그런 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 딥페이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일반인들의 얼굴을 타겟으로 해서 포르노를 제작하는 이런 딥페이크 포르노 범죄가 정말 내 삶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그런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20년 7월 기준으로 딥페이크 피해 여성 수가 총 10만 4,582명인데 이 중에 63%가 일반인이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그 셀럽분 같은 경우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이런 딥페이크 포르노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자들이 어디선가 여러분 사진을 찾아서 그걸 갖다가 범죄에다가 이용한다는 겁니다. 이런 딥페이크 포르노 범죄야말로 정말 삶이 무방비로 노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SNS와 트루먼 쇼를 연계지어서 생각해 볼 주제는 간접 광고입니다. 이 트루먼 쇼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이 트루먼 쇼가 파급력이 높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이 트루먼 쇼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시간 동안 방송이 되잖아요. 24시간 동안 방송이 되는데 시간마다 방송을 보는 연령대들도 다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광고주는 철저하게 자신들의 타겟 시간대에 자기들의 제품이 광고되기를 원하는 거죠. 왼쪽 장면 같은 경우는 트루먼의 아내가 부부싸움 도중에 코코아를 광고하는 장면이 될 거고, 오른쪽의 장면은 항상 밤이 되면은 트루먼을 찾아오면서 맥주를 이렇게 들고 오는 친구인데요. 이 맥주조차도 간접 광고가 되는 거죠. 제가 앞서서 간접 광고를 언급을 하면서 이제는 여러분들도 제가 어떤 거를 토대로 얘기를 하겠다 라는 걸 눈치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뒷광고죠. 정말 작년 한 해 유튜브를 통째로 뒤흔들어 놓은 그런 사건이 될 텐데 돈을 받고 광고를 했는데 이거 광고 아니에요. 내가 내 돈으로 직접 사서 냉정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정말 이거 대단한 제품인 양 행세하는 행위가 뒷광고가 될 텐데 모 유튜버와 같은 경우는 당시에 올라왔던 214개의 영상 중에서 최소 55개 이상의 영상이 뒷광고 영상이었음이 밝혀지면서 정말 큰 후폭풍을 일으켰죠. 진짜 이게 전체 영상의 거의 뭐 4분의 1이 넘는 그런 비율인데 또한 유튜버들 뿐만 아니라 연예인이나 셀러브리티들도 SNS를 통해서 뒷광고를 진행해온 정황들이 뒤늦게 추가적으로 다수 밝혀지면서 빈축을 산 바 있습니다. 정말 작년 한 해를 이렇게 뜨겁게 뒷광고가 달구고서 방송업계와 광고업계가 앞광고라는 방식을 고안을 해내죠. 앞광고는 뒷광고와 상반되게 진짜 완전 대놓고 광고를 하는 그런 방식이 될 텐데 광고임을 대놓고 드러내면서 파생되는 재미있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기업의 간부들도 방송에 출연을 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비판과 비난에 맞닥뜨리는 그런 재미있는 포맷들이 현재 방송계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트루먼 쇼가 미디어와
SNS에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영화이기 어제 녹음해 때문에 놓은 거를 영상으로 제작. 그런 성향에 따라서 저도 오늘 SNS가 가진 부정적인 면들을 많이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SNS에 단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SNS는 우리 삶이 디지털화 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 매체이고 저희가 오히려 트루먼 쇼를 통해서 유념해야 될 사실들은 트루먼 쇼가 경고한 그런 미디어와 SNS의 안 좋은 전철들을 따라가지 않고 SNS의 장점들만 수용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앞으로 우리들이 직면해야 될 그런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대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